안녕하세요. 굿트레이딩 공디파파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이고요. 비트코인이 2238만원 정도 가격을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죠. 어저께 그저께 선물 시장 때문에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자, 해외 차트를 한번 볼까요? 해외 차트도 지지선을 하락으로 돌파한 이후에 밑에서 이평선 정도를 지지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양봉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아랫꼬리를 길게 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헤드앤숄더를 생각하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락으로 더 빠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을 거고요. 상향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을 거예요. 선물 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었고 방향성은 조금 위와 아래가 동시에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매매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선물 시장도 같이 한번 볼까요? 뿅.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CME 그룹 선물 시장 그래프입니다. 자, 어저께 상장하자마자 급하락을 보여줬다가 어느 정도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는 듯 했으나 박스권과 상향 트렌드를 어제 이거 다 설명드렸죠? 상향 트렌드를 깨버리는 하락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이 하락 트렌드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2천만원 가까운 가격까지 내려갔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락 트렌드를 유지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들까지 공포를 가져오는 시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지금 이거 1시간 봉이에요. 약 2-3시간 전에 다시 이 트렌드를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은 선물이구나. 이런 모습은 진짜 선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물 시장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트만큼은 저도 차트 분석을 할 때 선물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차트 분석을 해야겠구나. 약간 분석법이 달라요. 선물 차트와 현물 차트를 분석하는 게 다른데,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선물 시장, 그러니까 유로 달러라든지 뭐 엔 달러 같은 골드, 크루드 오일, 그런 선물 시장의 움직임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비록 아직 거래량은 적지만 그래도 꽤 성격, 선물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트렌드를 상향 돌파를 해서 이게 다시 상승 트렌드를 만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선물 시장이 이런 식으로 횡보와 하락을 보여주니까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횡보와 하락을 보여주고 지금 반등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차트는 유지를 좀 잘하고 상승 트렌드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점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장 증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상향 트렌드를 유지를 하면서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차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방송 끝나고 좀 더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12월 20일 공디파파 비트코인 가상화폐 뉴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CGI 지수는요 804.37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죠. 그 이유는 이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일단 비트코인의 하락이 조금 영향이 컸겠죠. 그래서 약 49%, 50% 정도였던 비트코인 비율이 47%까지 내려갔어요.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비율 엄청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CGI 지수도 약간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횡보하는 중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은 아직 좀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메이저 코인의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등등 그네들의 엄청난 상승이었로 CGI 지수를 견인시켰다면은 지금은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업비트 온 지가 지금 5일차예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메이저 코인에서 마이너 코인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다. 돈의 흐름이 메이저 코인에서 마이너 코인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업비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비트에 있는 웬만한 종목들이 최소 2배 이상 오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 진짜 이상한 코인마저. 그런데 이 트렌드가 다시 메이저 코인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방송에 계속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업비트 기준으로 상승 정렬, 무슨 정렬이라고 하죠? 정렬을 해서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봤던 녀석들 다시 메이저 코인으로 상승이 돌아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가는 이유는 사실은 자금이 조금 안전한 곳으로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이제는 안전한 대형주로 다시 옮기자라는 시장의 투자자들의 뭐야 이거 대형주인데 시장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을 들어가고 싶은데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로 가자. 그거 1등이 누구예요? 비트코인 캐시죠. 비트코인의 뒤를 이을 만한 가장 강력한 녀석이죠. 그리고 모네로라던가 대시 기존에 많이 올랐던 녀석들도 올라오고요. 비트코인 지금 시가총액 2위죠. 이더리움도 무려 100만원이 넘어가서 거의 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90만원대까지 깨지는 건 같은데 그래도 상승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 검색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10위 안에 들어갔었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비트코인 캐시가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것도 막 2배, 3배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이 비트코인 거래소, 요빅 거래소 해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계속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어저께 다뤘던 내용인데요. SV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광고가 나오는구나. 조금 이따 보고. 하루 종일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관련되었던 해킹 사건을 조금 적어봤어요. 스킵. 제가 어저께 이거에 관한 얘기를 읽어드렸잖아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뒷이야기. 지금까지 가상화폐 비트코인 해킹 피해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2014년 2월이에요. 이 사건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일본에서 일어난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에서 무려 일시 100, 1000만, 10만, 85만 BTC가 해킹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지금 가격으로 하면 엄청나죠. 1BTC에 지금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인데 14년도는 한 100달러? 10만원에서 한 20만원 했을까요? 10만에서 20만 정도?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겠죠? 지금 생각하면 이 금액은 엄청난다. 그런데 이 뉴스가 결론이 횡령으로 났습니다.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먹튀를 했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일본 거래소 그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먹튀입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슬로베니아 비트스탬프, 유명한 거래소죠? 여러분도 아실 텐데 거기에서도 18,866 BTC가 해킹이 당했다고 합니다. 2015년 1월이니까 뭐 아직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겠죠. 이때는 한 200만원 정도 했을까요? 한 150만에서 200만원 그 정도 했을 것 같고, 2016년 8월에 비트파이낸스, 제일 유명한 거래소죠. 여기에도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12만 BTC 정도가 일어났는데요. 이때는 이제 가격이 막 오르려고 할 때였죠. 자,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한 2017년입니다. 해킹 사건, 야피존이라는 거래소입니다. 한국 거래소인데요. 이게 바로 유빗의 전신입니다. 유빗 거래소가 원래 이름이 야피존이었어요. 피액은 3,800BTC입니다. 그렇게 생각보단 크진 않는데 이때 4월 가격이 얼만가요? 한 3,400만원 했었나요? 뭐 그쯤 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 되겠죠? 한 몇억, 몇십억 뭐 요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거래소가 또 12월 달에, 불과 어저께 그저께죠? 또 일어났습니다. 야피존과 유빗은 같은 곳이라고 했죠? 같은 거래소에서 6개월 차이를 두고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피해에 대한 거는 이제 보험 뭐 처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이후로 보험을 가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피해는 보험 처리를 해서 피해액의 75% 정도는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바로 75%는 선출금 가능하도록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 금액은 뭐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알아서 되겠죠. 약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고,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소, 제일 큰 거래소 빗썸에서 공지사항에서 빗썸은 안전합니다 라는 글로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빗썸의 보안체계는 뭐 이렇게 있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안심하시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킹에 문제 없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해킹에는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디도스 공격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빗썸이나 업비트나 마찬가지죠. 우리 유저들이 막 거래를 막 미친듯이 하면은 서버가 터지잖아요. 그 부분도 또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래소가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리스크 얘기를 했을 때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거래소 먹튀 리스크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사설 토토 이런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사설 토토 같은 데로 돈 따잖아요. 뭐 10만원으로 막 5억 땄어. 그래서 5억 출금하려고 그랬는데 거래소가 없어졌어. 거래소가 튀었어. 연락 두절이야. 그럼 나는 비록 10만원을 잃었지만 5억을 잃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사설, 법적인 처리 안에서 되지 않는 거래소들은 먹튀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먹튀는 사장이 먹튀할 수도 있겠지만 해킹 같은 제3자에 의한 피해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해킹에 대한 이야기를 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유빗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방에서 계신 분들은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이야기는 밑에 조금 더 있으니까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거래소를 골라야 한다. 이 거래소 고르는 것도 진짜 제 방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항상 얘기를 해드렸는데 순서가 달랐었어요.
순서가 달랐었는데 이제는 순서 첫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가장 보안이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안은 투팩터 인증이라던가 OTP 인증이 가능한 사이트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빗썸 초기 사용해 보신 분 기억하세요? 아, 진짜 보안 진짜 안 좋았어요. 로그인 할 때마다 와,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지금은 로그인 할 때 OTP 넣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로그인 하고 나서 거래할 때 OTP를 넣어요.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되잖아요. 이게 유출됐다 하면은 해커들이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산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작업을 해도 되는 애구나 아니구나 라는 거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로그인 하면은 내 BTC가 몇 개인지 나와. BTC 막 10,000개 1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이거 해커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거 얘 OTP 따오고 싶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OTP 안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보안 강화를 했어요. 문자도 오죠. 옛날엔 문자도 안 왔어요. 자, 안전성, 보안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취급하는 코인입니다.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빗썸이 좋아요? 업비트가 좋아요? 물어보시는데 이거 왜 물어보세요? 뭐 거래하고 싶으세요? 뭐 거래? BTC 거래할 거면은 두 개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근데 빗썸에 없는 코인, 빗썸에 없는 코인 뭐 있죠? 에이다가 사고 싶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업비트 가야죠. 본인이 사고 싶은 코인이 취급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돈을 쫓는 트레이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가는 곳은 아무데나 갑니다. 실제로 우리 유빗 거래소 들어보셨어요? 아까 이름 뭐였죠? 유빗 거래소 원래 이름? 야피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야피존 혹은 유빗 거래소. 저는 둘 다 처음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봤어요. 이 거래소를 왜 이용하나 봤더니 그 거래소 안에서만 클럽 코인이라는 코인을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사고 싶었던 분들이 여기 유빗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클럽 코인과 뭐 서브로 BTC라던가 뭐 이런 거는 서브로 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우리는 이 코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거래소를 모르는가 봅니다. 완전 초창기 거래소예요. 초기엔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초창기 거래소인데도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네요. 지금 3대 거래소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자, 그 다음은 3위는 사용 편리성입니다. 취급하는 코인도 비슷하고 내가 뭐 BTC를 거래하고 싶어. 그러면 아무데나 가도 돼요. BTC 취급 안 하는 거래소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기 편한 곳. 정인성님 후원 정인성님 만원 감사합니다. 주스 사드시고 말씀하세요. 물결표 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과 취급하는 코인이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UI입니다. UI 인터페이스라고도 하는데요. 보기 편한 곳이 좋고요. 두 번째는 사용법이 익숙한, 사용법이 쉬운. 그래서 내가 BTC를 거래할 거면 아무 거래소나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보기가 엄청 불편해. 보기가 불편해. 그러면은 당연히 사용 안 하겠죠? 그러는 거래소는. 또 이런 부분 많죠. 내가 뭐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200원에 매도 주문을 딱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매도 주문이 아니라 매수 주문. 그래서 나는 100원에 또 사고 200원에도 샀어. 이렇게 됐. 이런 경우 있으세요? 매도해야 되는데 매수했다던가, 매수해야 되는데 매도했다던가. 이게 사용법이 이제 본인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익숙한 곳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뭐 바이라고 써 있는지, 뭐 중국말로 뭐 매수 뭐 중국말로 써 있으면 뭔지 모르죠? 제가 그 중국말 모르니까 쫀쫀쫀쫀쫀 이렇게 한자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용이 편리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도 본인이 사용하고 해야 할 거래소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 또 있네요. 또 있네. 취급하는 코인에 포함시킵시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내가 스캘핑을 할 거야. 근데 하루에 3건 발생하는 거래소에서 스캘핑을 하는 거와 10분에 한 2만 건 정도 일어나는 거래소,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아래 가서 해야 돼요. 스캘핑 하시려면 거래량이 많은 곳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장투할 거면은 거래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성, 이 사이트가 망하지 않는 걸 봐야죠. 망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용 편리성, 뭐 내가 계좌를 가끔 열어보는데 로그인하기 쉬운가. 요즘 그거 많죠? 구글 본인 인증 이렇게 그림 9개 나오고서는 다리 뭐 차량을 고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몇 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확인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래소를 가면은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했는데 또 하라 그러고, 했는데 또 하라 그러고, 했는데 또 하라 그러고, 한 4번 정도 하면은 이제 자신의 계좌를 보여줍니다. 이런 거는 속 터지죠. 자, 거래소를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뉴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업비트 서비스 오픈 2개월 만에 빗썸 누르고 국내 글로벌 1위로 등극했다 라는 뉴스인데요. 의제 한국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코인의 흐름의 중심이 업비트가 됐죠. 이제는 뭐 한국인 하면 그냥 업비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김승용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버 확대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다른 거래소로 이렇게 또 나눠져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업비트가 되게 최적화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모바일 버전에서 핸드폰으로 하기가 엄청 쉽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있어. 주문을 넣으면은 주문이 체결됐는데 체결 내역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체결됐어. 근데 체결 내역이 안 보여요. 그래서 컴퓨터로 로그인해보면 있어. 이런 좀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눈 감고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가져준다 하면은 사용 편리성에서 소외받는 거죠. 취급하는 코인도 좋고 안전성도 좋다. 지금 이거 안전성 저쪽이잖아요. 카카오톡 인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는 유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유출이 되는 순간 자신의 카카오톡에 문자가 오고 로그아웃 됩니다. 다른
다른 곳에서 뭐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그아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눈치를 챌 수 있죠. 취급하는 코인도 좋고. 근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불편하게 만들면은 결국 이 거래소도 사용을 안 하겠죠. 근데 뭐 서버 확대를 하면은 이게 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뜨거운 이슈는 또 아인슈타인님이죠. 새벽 5시에 AM 5시에 요 부분인데요. 뭐였죠? 재밌는 퍼니 뉴스였나요? 재밌는 뉴스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3,300원에서 1,500원까지 약 마이너스 50% 이상 급락을 보여줬어요. 저는 어저께 일찍 자가지고 요걸 못 봤는데 보신 분들은 어때요? 좀 재미가 슈퍼스타 있었나요? 월드님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 차트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요게 15분 봉인데 아주 진짜 한 5분 10분 만에 이렇게 쫙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구나, 아주 안 좋은 뉴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뉴스였어요? 재밌는 뉴스였어요? 재밌는 뉴스인데 악재야?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 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뉴스, 호재, 찌라시, 악재 등등은 모든 이슈는 차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재료일 뿐이라고. 그래서 내용을 쭉 봤는데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용 포크 마이닝 알고리즘을 변경시키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호재인데 실망 매물이에요. 거봐요. 호재, 악재 다 필요 없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뉴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님 구독 감사합니다. 단 1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코인 중에 잘 기억하세요. 호재 없는 코인 없고요, 스캠 없는 코인 없습니다. 맞나요? 저거 알고리즘 바꾸는 거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그냥 로드맵입니다. 사실 이 로드맵은 백서에서 나왔던 발표했던 이야기였어야 해요. 그래서 이 로드맵이 진행되지 않는 코인이 없습니다. 모든 코인들은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호재 없는 코인이 없고요. 모든 코인에는 호재가 있고 모든 코인에는 스캠이 있습니다. 자, 가장 지금 가격이 무려 2,000만원, 2,500만원 하는 비트코인도 스캠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미국에 유명하신 분이. 이거 제가 시황하면서 다 얘기 드렸죠? 그분 성함은 제가 못 외우겠는데 한 4년 동안 비트코인은 스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이신데 아직도 그분은 이 스캠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호재 없는 코인 없고 스캠 없는 코인 없습니다. 모든 코인에는 호재, 악재, 뉴스, 찌라시 다 있고요. 스캠, 의혹도 다 있습니다. 뉴스나 이런 찌라시 등에서 너무 현혹돼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본인이 분석을 잘 하시고 이게 단기적으로 먹어야 할 코인인지 장기적으로 먹어야 할 코인인지는 직접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본인의 의도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차트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차트를 좀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